어머니 이순자 씨는 요즘 외동딸 박지은 씨의 변화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럽던 딸은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계속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 씨는 간신히 딸과 연결된 통화에서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엄마, 이제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 짧은 경고는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 딸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는 전에 없던 경계심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몇 차례 더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직접 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딸이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순자 씨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비상키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순자 씨의 코를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했던 딸의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고급 옷가지와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오래된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저분한 딸의 집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지은 씨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고가의 명품 쇼핑백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값비싼 브랜드의 의류와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이런 사치품들을 구입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순자 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인스턴트 식품 용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 달도 더 되어 보이는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 위에는 딸 지은 씨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누워 잠들어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지은 씨가 순자 씨의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순자 씨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경악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지만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 지은 씨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타투와 값비싼 명품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순자 씨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남자는 지은 씨가 깬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는 순자 씨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난 지은 씨와 그 옆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복잡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불안한 표정만을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에게 따져 묻는 대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순자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감추는 것이 많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직장에서 지은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순자 씨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지은 씨의 이름을 말하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순자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순자 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지은 씨가 이미 몇 달 전에 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가 자신에게 퇴사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왔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절친 정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절친 정숙 씨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변심과 거짓말, 그리고 낯선 남자의 존재까지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 씨가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지 함께 고민하며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가 남겨둔 소지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은 씨의 예전 가방 속에서 고액의 카드 청구서와 함께 낯선 사채업자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딸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의 모습에 순자 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가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성이 순자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은 씨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어두운 골목에서 받은 협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절친 정숙 씨와 상의 끝에 과거 한 차례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던 강 팀장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강 팀장은 순자 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순자 씨는 강 팀장에게 지은 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달라진 모습, 집에서 본 낯선 남자, 회사 퇴사, 그리고 자신을 미행하고 협박한 이들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강 팀장은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빚이나 연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순자 씨의 설명을 종합할 때 지은 씨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집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를 위협한 이들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 팀장은 순자 씨에게 딸의 주변 인물, 특히 그 낯선 남자인 최우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은 씨와 최우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강 팀장은 순자 씨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은 씨의 금융 거래 내역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으며 최우진이라는 남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순자 씨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강 팀장으로부터 최우진과 지은 씨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들은 순자 씨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위험한 조직의 자금 흐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순자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응급실이라는 사실에 순자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지은 씨가 위급하게 실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은 순자 씨에게 지은 씨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지은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최우진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최우진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지은 씨를 병원에서 몰래 빼내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자 씨가 지은 씨의 병실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우진과 몇몇 조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지은 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절박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서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지은 씨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조직원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순자 씨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손을 잡고 병실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를 이끌고 병원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최우진과 조직원들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옥상 문을 힘껏 밀고 밖으로 나선 순자 씨는 순간 아찔한 높이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 상황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순자 씨는 지은 씨를 데리고 옥상 난간을 넘어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와 지은 씨는 필사적으로 통로를 건너 다른 건물로 도망쳤습니다. 최우진과 조직원들은 결국 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순자 씨는 지은 씨를 품에 안고 진심으로 안심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최우진에게 속아 넘어가 조직에 가담하게 된 모든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씨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는 순자 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를 끌어안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비밀을 어머니 순자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최우진 씨의 유혹과 협박으로 거대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공포의 순간들까지 자세히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딸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순자 씨는 지은 씨가 알려준 조직의 약점들과 그들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강 팀장이 이미 확보해둔 증거 자료들까지 더해져 완벽한 신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지은 씨가 겪은 일과 조직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순자 씨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최우진 씨와 그가 이끄는 사기 조직의 아지트가 급습당했습니다. 주요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불법적으로 축적된 자산들도 압수되었습니다. 최우진 씨는 결국 구속되었으며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순자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은 씨를 면회했습니다. 예전에 어두웠던 모습과는 달리 지은 씨는 차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몸은 구속되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절친 정숙 씨와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